오늘 처음 제 수업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밖에 나 너무 2차만 하세요. 1, 2차 같이? 1, 2차 같이 하죠? 너무 말 빠르죠? 제 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면 어제는 수업 들었어요? 태어나서 오늘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인지 올해 처음인지 그게 중요하죠. 항상 처음이라는 말은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거든요. 그 너무 안 빨라요. 괜찮아요? 예, 처음에 당연히 처음에 듣는 분들은 보통 외계어 듣는 것 같다더라고. 외국 말이 아니라 아예 우주에서 쓰는 말, 지구에서 쓰는 말이 아닌 것 같다더라고.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래도 참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오늘 끝이 아니고 3, 4, 5, 6, 7, 8, 9, 10 두 달마다 계속 처음 또다시 시작하거든요. 5월달부터 또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민법이 최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 민법 위주로 하시고 좀 더 시간 남으면 학개론 보시고 한 7대3 민법을 70% 학개론 30%. 1차 과목은 공부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는 대신에 잊어먹는데도 까먹는데도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2차 과목은 금방 암기하면 점수 나왔다가 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과목의 특징이. 특별히 이 공인중개사법은 기초 지식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그냥 단순히 막말 하면 솔직히 암기하는 게 한 80% 이상이에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과목의 특징이. 그 강사가 암기하라는 말을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315페이지 포상금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메뉴에 보면 32회 때 나왔죠. 포상금이. 그래서 작년에 32회 때 두 문제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프린터 비교하는 거 내드렸는데 다음 주에 내드릴게요. 다음 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난달에 내드린 거 있죠. 포상금 비교하는 거.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을,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즉 몰래 신고하고 돈 받는 게 이게 국민 정서 함양에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사실 몰래 해가지고 받는 거니까. 자, 그러면 포상금은 보면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하여야 한다. 이런 거. 국가가 돈 내는 거는 하여야 한다는 없어요. 전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산 없으면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포상금. 그래서 제가 등록관 국토부에 전화해봤어요. 이거 할 수 있다 되는데 이거 하면 돈 안 주는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하여튼 국가기관에서는 예산 없으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 맞아요. 윤석열이 맞아요. 답이 뭐가 맞아요? 이게 한국 맞춤법으로는 윤석열이 맞대요. 이게 윤석열. 이숙영 아나운서가 아니라 이수경이라고 하잖아요. 이수경 아나운서. 윤석열이 맞다고요? 윤석열 아니고 윤석열. 그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옮기려고 하다 예비비 그 뭐 국무회의 통과 안 시키니까 돈 없으면 할 수 없죠. 못 한다고요. 지금 뭐 5월 10일 9일까지 옮기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 국가에서는 돈 없으면 못 한다고요. 뭐든지 포상금도 돈 없으면 못 준다고요. 개인 돈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 없으면 못 준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자, 315페이지 그 박스에 있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8번에 있는데 아마 처음 오셔가지고 이게 프린트 찾고 책 보고 하면 정신없어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28번에 있는데 무부양 광시 공시 거기에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3개라고 돼 있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28번에 3개가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우리 교과서는 지금 315페이지 박스 7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경우, 개공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시공시 3개를 우리 프린터 28번에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3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 3개가 3개 밑에다가 시공시 적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시공시가 뭔지 궁금하면 교과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양가로 2번. 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그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후에 하면 X입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런 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항상 궁금한 거는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공소제기라는 거는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기소유예는 기소라는 거, 기라는 건 일으킬 기자입니다. 소송을 일으키는 걸 기소. 기소하고 사실은 공소제기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기소유예라는 거는 재판에 회부 안 하고 자기 선에서 유예 마무리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데 그 대신에 이게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요, 검찰은 기소권만 있습니다. 미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경찰은 수사 개시권만 있고 수사 종결권도 없습니다. 수사 개시권만 있습니다. 경찰은. 그 수사 종결하려고 하더라도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검사가 결국 포상금 주고 안 주고도 검사 손에 달려 있다고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돼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기소 중지입니다. 대통령 하는 재직 기간 동안은 기소 못하 재판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은 불소추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대통령 하는 동안은. 다만 기소가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대통령 해도. 전직 대통령들 끝나고 나니까 처벌받잖아요. 대통령 하는 동안은 처벌 안 받는다고요. 기소 중지됩니다. 범인이 해외 도피해도 기소 중지됩니다.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재판을 넘길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출제됐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즉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재판에 넘겼으면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는다고요.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아요. 그래서 검사 손에 달려 있다고요. (31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고발은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지만 돈은 포상금은 누가 준다고요? 세 번째 줄에 등록관청만, 만자 동그라미, 등록관청만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경찰서에 가서 포상금 달라면 안 줘요. 돈. 신고 고발은 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뭐 했다고 양도했다고 고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 우리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3번.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고요. 1월 이내입니다. 2월 이내 X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동그라미 2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보면 그 50만 원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 50 이내로 합니다.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시험에 협회가 보조한다, 시도지사가 보조한다, X. 그 다음에 100분 50까지 최대 보조되는데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포상금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 X죠. 그 다음에 협회가 보조할 수 있다. 역시 X.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국고 예산 편성된 거 있냐 포상금 줄 거 하니까 없다더라고요. 그럼 등록관청에서 안 주는 거 아니냐. 아마 해보세요.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국고에 이런 것까지 못한데 지금 당선인도 국고에서 지금 예산돼 있는 거 빨리 줄여가지고 그 다시 짜봐라. 남는 돈 가지고 코로나 그 지원금 주려고 하는데 뭐 지금 기재부에서는 50조 만들으라고 하니까 5조밖에 못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45조는. 50조면 1인당 1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5천만 국민에게 50조면. 옛날에 받았었죠. 전 국민 다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1인당 한 뭐 가족당 줬죠. 그때는 그 가족당 준 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구당 줬잖아요. 세대주한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혼 상태인데 서류만 세대돼 있는 사람들은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별거하고 있고 서류상은 아직 세대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1인당 주잖아요. 인당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부부라도 원수 같은 사람 많잖아요. 양가로 3번 맨 밑에 수인이 신고 고발하는 경우 수인. 이 한글로 수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사람이 뭐 이런 뜻이겠죠. 수인. 동그라미 1번 2인 이상 공동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2번 2건 이상이 신고된 경우. 자, 국가에서 돈 나가는 거는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나가는 돈 다 합해서 50만 원이에요. 우리 보험금도 개인이 가입하면 1억 보험금 준다고 돼 있잖아요. 손에 입히면. 오산시 월동에서 실제 사고 난 게 있었어요. 1인당 1억씩 40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1인당 1억씩 40명에게. 그럼 각각 1억씩 주는 게 아니라 40명 다 합해서 1억 나가요. 보험금이, 공제금이. 그럼 1인당 25만 원밖에 안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포상금도 50만 원이라고 친구 10명 데리고 동시에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고. 10명. 아무 말 없으면 똑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한 명이 내가 만약에 2명이 와가지고 50만 원인데 내가 45만 원 받고 나머지 친구는 5만 원만 주십시오 하고 합의됐으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해요. 어차피 국가에서는 나가는 돈 5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인 이상이면 균등 배분,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 동그라미 2번 2건 이상이 접수되면 2달 전에 포상금 받아갔다는 소문 듣고 또 신청하면 먼저 한 명 줬으면 끝이에요. 뒤에 신청한 사람 없다고요.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맨 먼저 접수한 사람만 주면 끝이라고요. 317페이지 고유 식별 정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유 식별 정보가 뭐냐 하면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누군지 금방 찾아오잖아요. 요즘은 뭐 재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전부 CCTV 다 설치돼 있죠. 아파트 집 나올 때부터 설치돼 있고 차에도 블랙박스 다 설치돼 있고 뭐 지하철 다 설치돼 있고요. 우리 이게 학원 올라오면 엘리베이터에 다 설치돼 있어요. 지금 CCTV.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외국 같은 데는 밤에 여자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 못해요. 절대. 우리나라는 뭐 가능해요. 혼자 다녀도. 자, 320페이지입니다. 지도 감독 및 벌칙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4문제 출제됩니다. 평균 4문제. 우리 책에는 그 320페이지 맨 위에 매년 출제 빈도가 2번째 줄에 아주 높은 편이다 돼 있고 몇 문제 나온다고는 안 돼 있네요. 평균 4문제 나옵니다. 이거 오늘 프린트 내드렸어요. 그 행정처분하고 행정벌 프린트 오늘 내드렸죠. 거기에서 4문제 나온다고요. 행정처분, 행정벌.
자, 행정처분 정리 프린트 있죠? 있습니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행정처분 프린트 없는 분. 행정처분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프린터를 보고 할까? 아니면 칠판에 또 그릴까요? 이거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냥 프린터 보고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처분권자를 보면 모르면 뿌린 자가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뿌린 자가 거둔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한다고요.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건축공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하는 게 다 공법하고 똑같아요. 이 공법입니다. 사법이 아니고 지금 하는 파트가. 그래서 만약에 공법에서도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줬으면 허가 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해준 사람이 준 사람이 뿌린 자가 거둔다. 자, 그래서 자격증 준 사람이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한다. 등록 취소 업무 정리는 등록해 준 사람이 한다고요.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지정 취소는 지정해 준 사람이 취소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주신가 국토부 장관이 취소하고요. 취소 대상입니다. 처분 대상.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앞으로 소공이라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공입니다. 개업공개사 줄여서.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하고 둘 다 업무를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소공이 직원이 업무 못하는 걸 자격 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개공 사장이 업무를 못하는 걸 업무 정지라는 표현을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업무 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소공한테는 업무 정지라는 말 못 씁니다. 개공한테는 자격 정지라는 말은 또 못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공이고요. 자격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 청문인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다. 오늘 문제에 보면 오늘 문제에 그런 거 있는데 취소 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하려면 예외 없이 청문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있죠. 예외 없이 X. 죽고 없는 사람한테는 청문 못해요. 들을 청, 들을 문 들어야 되는데 사망해도 취소거든요. 사망해도 취소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 못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풀어보세요. 해설 다 돼 있으니까 예외 없이 X라고. 사망, 해산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다고. 죽고 없는데. 자, 그래서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그러면 여기 프린트에는 없습니다만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취소 3개 청문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67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670페이지 교과서 지금 보고 있는 거 670페이지 6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고 돼 있죠. 제가 취소 3개 청문한다고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 안 한다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는 청문하죠. 이런 거 헷갈리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슷비슷한데 다른 거 67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프린터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X 이렇게 하는데 X라는 무슨 뜻이에요? 또 뜻문 질문하더라고. 밑에 의견 진술 기회 적어놓고 위에 X 이러니까 이거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안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던데 그게 아니고
청문 안 한다는 뜻이 메뉴의 제목이 청문이잖아요. 청문 X 안 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오늘 문제에 있었어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규정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명문 규정 없다. 없고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에 보면 국민 오늘 내드린 문제 중에서 그 박스형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낸 거예요. 기출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명문 규정은 없고요. 행정절차법에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청문 또는 의견 진술 기회 셋 중에 하나는 부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청회는 없고요. 공법에는 공청회 있죠. 공청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듣는 게 공청회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다목적 댐을 2천에다 건설한다고 하면 그 댐 밑에 있는 분들 수몰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장 좀 이상한데 물에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그 동네가. 그러면 피해를 보니까 공청회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공청회는 어떻게 하냐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주제 발표를 해요. 먼저 전문가가 발표하고 나면 이제 그 방청객들이 그 막 의견을 방청객들이 질문하고 그러죠. 반대, 찬성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부여해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오늘 문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고인데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냐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봐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통지해 줍니다. 시험 못 보게 하려고 3년 동안. 나머지는 보고 통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시도지사가 보고하거나 통지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자격정지의 경우는 그 등록 빨간 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람 시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고요.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잘 틀려요. 이 말을. 나중에 문제 풀어보고 틀려보고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어봐야 역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론만 설명할 때는 잘 모르다가도. 그래서 꼭 내일 모의고사는 응시해 보셔야 돼요. 집에서 보지 말고 학원에서 보셔야 돼요. 학원에서. 물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멘탈 약하면 보지 말고 나눴다가 나중에 보시고. 꼭 구해는 시험지는 구해내야 돼. 이게 가장 이럴 때 가장 좋다고 했죠. 가면 갈수록 안 좋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이 나와도 새로운 거 좋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좋은 거 나온다고 자꾸 보험회사가 자기들 손해보는 건 없애버린다고. 보험 우리 실비보험도 처음에 나온 거는 굉장히 좋죠. 모든 거 다 보장되잖아요. 지금 모든 거 다 보장되는 거 없잖아요. 100% 되는 거는 뭐 4세대형 하고 뭐 몇 세대형 하던데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죠. 보상도 많이 안 돼요. 보험료가 적으면서 보장 많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세금은 깎아준다고 하면서 복지는 많이 해준다고 하는 말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국민들은 세금은 안 내고 싶고 복지는 받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프린터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25번에 동그라미 6번. 등록 취소 업무 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되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 몰라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했다고 시도지사가 등록관청한테 통보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안 되고 업무 정지 등록 취소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됩니다. 지정 취소는 통지하는 거 없고요.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우리 프린터 39번에 3, 4, 5에 있습니다. 3, 4, 5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는 반납하는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프린터 지정 취소는 취소돼도 반납 안 하죠? 오늘 문제에 있죠, 이런 말들. 문제 오늘 보면 있어요. 문제를 지정 취소는 반납 안 한다고요. 자, 그다음에 제척 기간은 오로지 업무 정지만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 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 못 합니다. 제가 몇 년이라 했어요? 10년이라 했어요. 제가 잠깐 육체와 정신이 분리됐어요. 제가 딴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예, 제척 기간 3년입니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6번. 갑자기 머릿속에 첫사랑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 잠깐 생각한다고 헷갈렸네요. 3년입니다. 46번에 동그라미 6번 있죠? 46번에 동그라미 6번. 업무 정지만 제척 기간이 있다. 제척 기간인데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을 여러 개를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책도 많아요. 우리 시험에 소멸시효냐 제척 기간이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하고 나면 3년이 지나면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엄밀히 보면 제척 기간이 맞아요.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책이 많은데 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제척 기간은 불변의 기간이죠. 국세의 제척 기간은 5년이죠. 세금 국세 기본법에 보면 국세의 제척 기간은 5년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4년마다 해요. 4년마다. 5년 지나면 못 받으니까 대기업 같은데 4년마다 세무조사 한다고요. 5년 넘어버리면 양도소득세도 5년 넘으면 안 나와요. 저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신고를 했는데 예정신고 납부를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지금 올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 국세청에서 뭐 잘했다 못했다. 보통 아직까지 말 없으면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는 뭐 99%는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고. 문제 있으면은 미리 연락 온대요. 중간에 뭐 잘못됐다고.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번 5월 말까지 아무 말 없으면 끝났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5년 6월 1일부터 이제 제척기간 수요가 그 제척기간이 그 기산점이 시작되는 거 6월 1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아무 말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도소득세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그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에 들어가서 계산하는 게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취득시기, 양도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그다음에 취득가액 모르면은 그 모르는 걸 적으면은 또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적고 또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이런 걸 적으면 돼요. 근데 본인이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는 비규제적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이런 게 예외가 워낙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처분 효과인데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자격증도 취득 못하죠.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5번은 46번에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그 6개월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만두더라도.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그만두더라도 폐업하더라도 다시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지정취소는 효과 없습니다. 지정취소는 취소돼도 바로 지정요건만 갖추면 또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정받으려면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프린트 7번에 보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하려면은
거의 불가능이죠. 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법인. 예, 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든 자연이든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만 갖추면. 단 중개법인 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지정 못 받습니다. 왜?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겸업 제한에 위반되니까. 우리 프린트 24번에 있는 6가지밖에 겸업을 못하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지정 못 받습니다. 그냥 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다 하면 맞죠? 법인은. 근데 중개법인 즉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겸업 제한 24번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건의 많이 했어요. 취소 한 번 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시험 보면은. 근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격 취소가 없어요. 공인회계사 의사도 자격 취소 없어요. 의사 자격 취소 없다고요. 변호사는 자격 취소 없어요. 지금 심지어 의사들은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마취시켜놓고 성폭행을 해도 면허 취소해야 된다도 없어요. 지금 그 하려고 하니까 뭐 의사들이 데모하고 다 문 닫겠다 하고 이렇게 협박하니까 결국 법 못했어요. 의사는 자격 취소는 아예 없고 면허하고 자격하고는 또 다른 거죠. 면허 등록하는 건 취소돼도 또 이따가 다시 등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격 취소하면 다시 자격증 따야 되죠. 의사 자격 취소 없다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자격 취소 없어요. 근데 우리 공인회계사는 자격 취소 할 수 있다도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제가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보고 탈북자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저 혼자 하니까 저만 불만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 지금 내 자격증 2개인데 하나 취소되면 그럼 나머지 1개 써도 되냐 물어보니까 지금 장난치냐 이러더라고요.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개 있든 100개 있든 하나 취소되면 다 못 쓴다. 못 봅니다. 지금은 못 봐요. 옛날에 제가 할 때는 봤어요. 옛날에 봤는데 지금은 제가 자꾸 질문을 했거든요. 저 자격증 있는데 또 봐도 되죠? 물으니까 얄밉다고 이제 아예 못 보게 그냥 막아버렸어요. 전산으로. 법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놨어. 그 시험 보고 싶다는 사람 왜 못 보게 하냐? 돈 내고 보겠다는데 그 자꾸 제가 자꾸 질문을 이제 안 해야 되겠어 하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산으로 막아가지고 아예 입력이 안 돼. 입력해 보니까 기한은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튕겨 나오더라고. 입력 자체가 안 돼요. 로그인을 하니까. 저는 시험 15번 넘게 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규제 없었어요. 저 말고도 자격증 2개 딴 사람 저는 알고 있어요. 강사들 중에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다. 하여야 한다를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필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치가 필요적 취소 같은 말이죠. 저는 절취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절취, 필치,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기속 취소 같은 말입니다. 임취, 상취, 상등취, 임등취 강의하는 강사들마다 다 다르게 반한다고요. 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할 수 있는 게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이네요. 부양지역 4가지입니다. 부양지역.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18번에 있습니다. 18번.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사유는
자격 정지 사유는 이중 거민 확인서. 같이 시작. 예, 자격 정지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인데 6개월 이하라고만 해놓으면 우리 교과서는 330페이지에 있네요. 330페이지에 메뉴에 표에 보니까 법에는 6개월 이하인데 시행규칙에 보니까 1번, 6번, 7번은 맨 오른쪽에 6개월, 나머지 4개는 3개월이라고 돼 있죠. 시험에 이게 개별 기준,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출제됐다고 과거에. 그래서 저는 이 책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순서대로 개별 기준 6개월인 거,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왜 이렇게 정했냐? 개업공개사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6개월 이하라고 하면 누구는 6개월 자격정지하고 누구는 6일 자격정지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돈 받고 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만 자격정지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만. 6개월 이하니까. 그러나 만약 개별 기준 6개월이라고 하면 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률에 6개월 이하라고 돼 있잖아. 우리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률에 6개월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 늘리더라도 2분의 1을 늘리더라도 9개월은 안 된다고요. 최대 6개월밖에 안 돼. 프린터 42번에 1번에 있죠. 내일 시험 볼 때 점수 많이 받고 싶으면 요거 프린트 2장 가지고 컨닝하면 점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점수 나왔으면 뭐 하려고요? 지금 점수 안 나와가지고 점수 잘 나오면 옆에서 재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는 게 낫다고. 17.5점 정도가 적절한 점수예요. 이중 거민 확인서. 같이 시작. 자,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거기 빨간 걸로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적어놨죠. 해부 결의. 절대적 취소.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가 부검이잖아요. 이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2번 죽인다고. 저도 어머님이 처음에 유언하시기를 나는 화장 절대 하지 마라. 나를 2번 또 태워서 한 번 더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바뀌었는데 인식이. 어쨌든 해산, 사망, 부정한 망보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중, 밑에 빨간 거 있죠.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법 제14조 겸업 제한 위반. 법 14조 겸업 제한 위반되니까 거래 정보사업자 될 수는 없다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하고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 똑같습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 7일 이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 법 제33조 1항 금지행위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다만 법 제38조 1항 제8호 2+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 기준 미달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 15가지가 있는데요.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 우리 교과서 340페이지 340, 341 보면 340페이지 6개월짜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가, 라, 가라, 가라, 카타. 340페이지 맨 오른쪽에 6개월 돼 있는 게 가, 라. 발음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라, 가라, 카타. 찾았어요? 6개월 있죠? 340페이지 1번이라고 하면 쉬운데 이게 가나다라로 해놓으니까 어렵네요. 가, 라, 카타. 그 다음에 341페이지 파의 방가로 2번에 보면 또 6개월 있죠? 6개월짜리 5개. 맨 밑에 1개월짜리 1개. 그래서 우리 오늘 프린트에 업무정지 결정 공일임 요 5개가 6개월, 개별 기준 6개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요게 3개월, 기타가 1개월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개별 기준 6개월인 거 3개월인 거. 그래서 3개월짜리 암기할 필요 없겠죠. 9개니까 그냥 요거 6개월짜리 5개만 암기하고 있으면 기타 등등 그 밖에 요거 1개월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밖에 기타 등등. 그럼 6개월짜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나머지 3개월입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고요. 이거는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이게 부칙개공 시험 잘 안 나오죠. 부칙개공 업무지역은 시도입니다. 시도. 만약에 부칙개공이 이천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고 원칙. 감독상 명령 위반한 개공,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오늘 내드린 프린트 맨 밑에 빨간 글씨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같이 시작. 이천이 수준이 최고 높은 것 같아요. 다른 학원에 따라 읽으라고 해도 잘 읽지도 못해요. 어제 하는 학원도 이천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빨리빨리 잘 따라오죠. 60대까지는 젊은 거예요. 60대까지. 70대가 많아요. 다른 학원에는.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부운정 1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라고 하면 정보 개공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개공한테 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운정 1회 시작.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43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